자, 그럼 우리 재계산 탭은 먼저 확정 신고 때 고정 자산을 가지고 과세 기간별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때 다시 계산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정자산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재료라든지 감가상각 안 하는 토지 같은 것들이 껴 있으면 얘네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재계산은. 왜냐하면 재계산이라는 건 다시 계산을 하는 건데, 처음 우리가 사왔을 때의 그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하고 고정자산은 이 과세 기간 이상이 걸쳐 쓰겠죠. 1년 이상이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기간마다 면세 비율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왔을 때는 면세 사업을 많이 되다가 그 다음 과세 기간에 면세 사업이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과세 사업이 더 크니까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해 줄게. 과세 사업용이니까. 그렇게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면세 사업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더 불공제하겠다라고 서로 조절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무이급 때 보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세무이급 때는 기간을 2개나 3개밖에 안 보여줘요. 많이 보여줘야 3개 기간이고, 아니면 2개 보여주니까 그냥 단기 거 쓰고 직전 거 쓰면 되는 걸로 보고, 또 사오는 자산이 같은 과세 기간에 사와서 2개 있어도 2개 같은 거 쓴다라고 오해하도록 나와요. 세무이급에서 그렇게 오해하게 나오는데, 이 재계산은 얘는 각 자산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취득 시점부터 각각 계산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원리만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이쪽에 예를 들어 볼게요. X1년도 1기에 면세 비율이 50%라고 볼게요. 그리고 2기에 예를 들어 46%, X2년도 1기에 54%, 자, 그리고 2기에 56%, X3년도 1기에 몇 퍼센트 할까요?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그림 그리다가 그림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회사가 1기 X1년도 1기에 이때 취득을 했어요. 자, 취득을 하면, 자, 첫 번째 자산은 이때 취득했을 때에 2기에 46%면 5%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재계산을 이때 안 해요. 근데 재계산 안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 5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5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냥 기존 그대로 가자. 그게 재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46%로 안 바꾸고 그냥 기존 50%로 그대로 가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럼 X2년도 1기로 가지고 왔을 때 보면, 자, 얘는, 자, 그럼 재계산 해야 되나요? 이때? 아니죠. 지금 세법하고는 차이 얼마 안 나니까 50% 그대로 가자고 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세법하고는 이 50%를 알고 있는데 54%면 아직 5% 차이가 안 나죠. 그럼 그대로니까 얘도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니까 50%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얘 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X2년도 2기에는 56%예요.
그럼 이때하고 차이는 2%밖에 안 나지만 사실 우리 지금 세법하고 이야기된 건 50%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6%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때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재계산. 그럼 이때 재계산을 하는데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쓸데없이 도움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봐도 6% 증가한 걸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면세 비율 증가니까 플러스 6%라고 쓰면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K랩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단기 면세 비율 하기 위한 우리 총 매출액하고 그리고 면세 매출액을 쓰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직전이라고 적어뒀는데 그 직전이 바로 앞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면세 비율을 신고한 날짜 있죠. 그래서 이 날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전에다가 54% 이때 면세 비율 자료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 거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6% 증가가 나왔다고 차이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 자리는 마지막 정산했거나 마지막 재계산한 날에 면세 비율을 쓰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또 재계산을 안 하겠죠. 자, 이제 56%잖아요. 그런데 59%니까 3%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산은 이제 이 지점에서 취득을 했다라고 볼게요. 이 지점에서.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취득을 했으면 이 자산에 대한 면세 비율은 46%가 찍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58%니까 재계산을 할 거예요. 우리 8%가 증가했다고. 재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단기에 54% 면세 비율을 한 자료하고 46% 자료를 직전에다가 써서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 그럼 X2년도 2기에는 이제 재계산했으니까 54%로 신고가 되어 있죠. 그럼 56%니까 재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54%, 59%, 5% 차이가 나죠. 5% 이상 차이가 나면 재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5%로 재계산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마다 시험에서 건물이나 뭐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건물 해야 오랫동안 생각하고 면세 비율을 사용할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취득한 날부터 잡아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여러분이 계산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해서 지금하고 마지막 재계산 한 적 있으면 그때하고 면세 비율의 차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이 책 읽기 이전에 회차들 70회차들 초반에 보면 이 면세 비율 구하기 위한 공급 가액 자료 안 주고 그냥 면세 비율만 쫙 줘서 그냥 끝에 플러스 마이너스 면세 비율만 쓰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이게 우리 면세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재계산할 때에 감가 체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감가 체감률은 우리 컴퓨터에서 취득 연월을 쓰는 게 있죠. 그럼 취득 연월을 쓰는데 그때 일과세 기간에 얼마나 상각되냐라는 건데, 건물이나 구축물은 일과세 기간에 5%의 상각을 할 거고, 나머지 기타 자산, 우리 기계장치라든지 차량 운반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일과세 기간에 25%가 상각된다고 보는 게 부가가치세법의 생각이에요. 이건 여기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자, 이거 여기 말고 또 우리가 어디서 사용하죠? 시험 때 사용하는 곳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우리 3용 고정자산 과세표준 구할 때도 이거 쓰죠. 그래요. 그렇게 써요. 부가가치 신고 이론 문제 풀 때 보면 다음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했을 때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으면 재고자산은 시가고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원가의 감가체감률 뺀 만큼이 과세 표준이 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론상으로는 1과세 기간을 살 때 6월 30일 날 사든 6월 29일 날 사든 1월 1일에 산 걸로 간주해서 계산을 하라는데, 그걸 제 표현으로 바꾸면 과세 기간 종료일 수를 세면 돼요. 오늘 이전에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이 몇 개 지나갔는지 사온 날로부터 6월 30일 날 샀으면 30일 하루가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산 걸로 계산하라는데 굳이 우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6월 30일, 12월 31일 개수를 세워서 우리가 취급하는 자산에 곱하기 하면 이만큼 달았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만큼만 면세비율 차이에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도록 계산해 주는 게 이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재 그 아래 뭐 해설 적혀 있는 곳하고 그 아래쪽 그림 아래도 해설 적혀 있는 곳을 보면 뭐 온통 오자가 눈에 막 보이죠? 오자가 여기에는 오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라임. 오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원칙적으로는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 재계산을 하는데, 이 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라면 이 재계산 해봐야 얼마 되겠어? 금액이 작으니까 5만 원 이하이면 5% 넘어가도 재계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데 또 반대로 5%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자라임. 여기에서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컴퓨터에 쓰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의 면세 비율은 다 계산해 줄 거니까 우리 컴퓨터로 같이 봅시다. 우리 K랩 프로그램 9103번으로 들어가시고 먼저 바로 입력하기 전에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재계산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우리 공급가액 정보가 있는 걸 봐서 얘네들이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거는 우리 숫자 계산 편하게 하라고 제가 저처럼 사수 못할까봐 이렇게 편한 숫자 넣어줬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1억인데 1억 중에 면세가 5,200이니까 면세 비율이 52%고, 아래는 4,200, 5,800 하면 1억인데 면세가 4,200이니까 면세 비율이 42%죠. 그죠? 그러면 자, 얘 둘이 차이는 지금 마이너스 10%가 났죠. 10%의 면세 비율이 줄었죠. 그래서 자, 이번엔 재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입력할 때에 매입세액을 쓰는 거니까 재계산할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의 10%인 250만 원을 써줄 거고, 컴퓨터가 우리 도와주려고 취득 연월까지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년 9월이니까 우리는 19년 12월 31일 그리고 2000년 6월 30일까지 해서 2000년 2기는 지금 신고하는 날짜니까 두 번의 경과 과세 기간 수를 컴퓨터가 계산해서 차량 운반구니까 25%씩에서 두 번 50%가 달아서 50% 남았다고 계산을 해줄 거예요. 정말 친절한 컴퓨터죠. 자, 그럼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의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우리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재계산 탭에서 지금 차량 운반구니까 2번 기타 자산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250만 원이고 취득 연월은 2019년 9월까지만 쓰셔야 돼요. 9월까지만. 내가 실수로 여기에 9월 20일이다라고 써버리면 얘는 다시 나한테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삭제해버리고 써봐야 얼마 안 썼잖아. 그냥 다시 써버리는 게 제 생각에는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19년 9월이니까 두 번이라서 50% 닳고 50% 남았다는 거고, 자 단기 총 공급가액은 우리 동그라미 5번이죠. 1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4,200이고, 그럼 직전 면세 비율은 둘이 1억 중에서 5,200만 원이다. 아이고 5,2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 마이너스 10%가 돼서 12만 5천 원만큼 우리는 더 깎아주는 거죠. 지금 얘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이만큼 더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플러스가 나오면 더 불공제하겠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회계 처리하라고 하면, 얘를 회계 처리하라고 하면 자 우리 12만 5천 원만큼 우리는 매입세액을 늘려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되고, 그리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 줄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만큼 우리는 지금 이만큼 면세 비율이 줄어서 빼주겠다는 거니까 회계 처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자료를 안 주고 면세 비율을 쭉 주죠. 그러면 이렇게 쓰라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2,500만 원에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위에 자료 안 주고 우리가 방금 10% 줄었다는 건 봤었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0%라고 이렇게 쓰기만 해도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라고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안 쓰고 뭐 하라고 하는 건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얘 바로 쓰시면 돼요. 우리 도전 프로그램 써보신 분은 도전 프로그램은 이런 거 안 써요. 그죠? 그냥 바로 얘 써요. 그리고 이런 거 계산 안 해주죠. 알아서 다들 손가락으로 세고 있잖아요. 개수 세고 있고. 자, 그래서 K랩이 나름 도와준다고 한 건데, 근데 얘 가지고 직전에다가 정말 직전 거만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374페이지 거는 끝났고, 자 다음 우리 375페이지 거를 그냥 봅시다.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위에 문제부터 보면 다음 재화의 공급 의제에 대한 2020년 1기 확정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시오. 본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부속명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한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벌산업은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며 다음에 반출한 제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자, 첫 번째 직매장 반출이 있어요. 판매 목적. 자, 이거 간주 공급 의제에 들어가나요? 직매장 반출은 우리 자가 공급에 우리 간주 공급이 되죠. 그럼 이때 원가예요, 시가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간주 공급은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시가다,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인데, 할 곳이 없어 면제다인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 직매장 반출만 사업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매입한 거 환급은 8월 24일에 해주면 매입세 공제되는 기간이 부당하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직매장으로 파는 건 안 팔았지만 팔았다고 해주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어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지금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자, 직매장 반출인데 불량품 교환 목적인 거는 얘는 간주 공급 자체가 아니죠. 얘는 아니고 하치장 반출도 간주 공급이 아니고. 그럼 다음 제품의 타개정 대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비용운영 소형승용차 수선비가 있네요. 그럼 얘는 자가 공급의 비용운영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쓴 거는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고, 종업원에게 특별 상료로 증정했대요. 얘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죠. 그래서 시가가 될 거고, 특정 거래처의 견본품이래요. 견본품은 우리는 간주 공급이 아니죠. 사업상 증여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견본품이나 광고 선전비는 얘는 아니고. 다음 판매 장려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제품, 이거는 우리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죠. 그래서 시가로 할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하실 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히는 글자 본 적 있죠? 그때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세 개를 많은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실 건데, 그때 돈으로 주면 판매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 빼지 말라는 거고, 근데 판매장려금을 물건으로 주면 간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실기 문제에도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2020년 2월에 취득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자동차 2000cc를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승용차는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자, 제가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공제 받았다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딴짓거리 했기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간주 공급이 아니죠.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근데 문제가 성의가 없어요. 그냥 금액이라도 적어줘야 고민하고 쓰지. 금액도 안 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정에 빠질 일도 없어요. 자, 다음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 본 문항에 대해 갑을 산업은 5월 31일자로 폐업했다 가정한다. 그럼 재고 자산인 제품은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고, 그리고 기기장치하고 건물은 사업용 고정 자산이니까 우리 계산을 지금 잠시 후에 하고, 토지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죠. 자, 얘는 필요 없고 토지는. 자, 그럼 기계장치를 가지고 먼저 볼게요. 먼저 기계장치를 보면, 자, 취득이 2019년 4월 15일이죠. 그러면 경과과세기간수가 2019년 6월 30일 한 번 하고 12월 31일 하고 지금 5월 31일자로 폐업했으니까 두 번밖에 없죠. 경과과세기간수가. 이해가셨나요? 경과과세기간수가 두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니까 25%인데 얘가 경과과세기간수가 두 번이니까 50%가 달았다는 거예요. 50%가. 그럼 50%가 달았으니까 남은 것도 50%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그 50% 계산이 여기에서 원가 800만 원에 50%가 남은 거예요. 1,800만 원에. 그러면 1,800만 원에 50%니까 얘는 9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기계장치는. 다음 두 번째, 건물을 가지고 보면 건물은 2017년 6월 30일, 12월 31일, 다음 2018년 6월 30일, 12월 31일,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12월 31일, 2020년도는 지금 일기에 폐업한 거니까 경과 과세 기간 수가 6번이죠. 그러면 건물이나 구축물은 5%고 이거에 6번이니까 30%가 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그럼 70%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지금 다른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30%가 달았다는 거예요. 1과세기간에 5%씩. 그러면 이번에는 1억 원에 70%가 남았으니까 얘는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900만 원하고 7천만 원 계산했는지 이해가시죠? 자, 얘가 지금 이번 13번 문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파란색 네모박스 한 거하고 얘는 오른쪽 쓴 이 값들이 과세 표준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376페이지로 갑시다.